그렇게 되면 이제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아니면 갖고 계신 그런 투자 자산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채권이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국내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꼭 투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거 플래닝하는 분들이 내가 이 투자를 하면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채권 주식 뭐 아니면 대체 자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 투자를 함으로써 어떠한 리스크를 내가 지고 있나 그 리스크를 내가 이해하고 있냐 내가 감당할 수 있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채권이 너무 금리가 그동안 낮았는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그 진짜 리스크가 적은 채권도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기저기 그 WM이나 이런 데 지점에서 이제 문자를 받는데 가령 신용등급이 AAA인 신한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가 채권 수익률이 지금 4%예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여기도 AAA더라고요. 여기가 4.1%.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대형 IB를 하는 대형 증권사, 금융지주사의 발행어음이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그렇게 매력있다고 주시장은 생각은 안 해요. 장기 히스토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AAA면 뭐 리스크가 우리 내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별로 없는데 4% 그리고 초대형 증권사가 크레딧 리스크,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전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 데가 뭐 5% 정도 금리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은 저는 한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시장 전체 사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주주 친화적이진 않아요. 최근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그 연금 계획이나 이런 미래 계획 같은 거 할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투자 자산을 고민할 때 그 자산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수익률을 내줬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과거가 미래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은 과거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연평균 10%의 수렴을 합니다. 총수익률이. 총수익률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받은 것을 합한 거죠. 근데 한국 시장은 그게 한 6에서 7%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렇지, 삼성전자를 빼면 3,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배당을 2% 받고 주가 상승은 거의 없었다는 거니까 리스크는 상당히 많은데, 한국 주식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기업이익의 변동성이 세계에서 여전히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되게 많은데, 거기다 거버넌스 리스크, 지배구조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수익률을 통해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주식시장은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좋은 기업을 진짜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지 시장을 전체 사거나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저는 미국 기업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미국 투자를 다 100%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다 담는 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을 뭐 섞어서 하되, 한국 시장은 항상 내가 지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종목 투자를 해도 되고 시장 전체를 해도 되고, 그냥 과거에도 좋은 성과를 냈고,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고 그래도 5년, 10년, 20년 후에도 밸류에이션이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게 팔 수 있는 거죠, 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지금 보통 이제 채권 가격과 금리는 이제 반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최근 한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이제 금리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채권이 매우 저평가인 구간으로 보이고, 특히 말씀해 주신 뭐 초우량 채권들이 4%, 5%대는 사실 4%, 5%는 예전 같았으면 바로 팔렸을 그런 특판 적금 느낌인데, 그게 그냥 지금 버젓하게 이제 팔리고 있고, 초우량 채권들이. 이제 채권은 약간 저평가라고 생각하시고, 국내 주식은 리스크가 좀 있으니 이제 신중히 선택을 하시고, 미국은 뭐 물론 이제 어떤 주식이든 다 리스크가 있지만 이거는 통째로 사도 좋고, 아니면 이제 좋은 개별주를 사서 꾸준히 홀딩 하셔도 좋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주를 위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고 회사에서 번 돈을 주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경영자 마인드에 박혀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하죠.
한국 기업도 최근에 그렇게 좀 변하는 데들이 있고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작년 주총회 이럴 때 보면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주주 환원, 주주 권리를 강조하고 그것은 뭐 큰 트렌드여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도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워낙 한국은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안 좋은 데서 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거버넌스 리스크, 대주주 리스크는 상당히 있다. 한국은.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ETF가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특정 업종이나 테마로 이렇게 그 관련된 회사를 이제 묶어서 사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혹시 교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특정 업종이나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 후배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다가 그 얘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게 한 서너 명이 모였는데 저 빼놓고 나머지들은 중국 주식에 다 물려 있다고 ETF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 ETF 테마성이나 아니면 중국 시장 전체에 물려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보다 더 리스크가 크죠, 되게. 경제는 발전할지 모르지만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주식 같은 데 보면 과거 20년 보면 주가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한국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크게 보면 두세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테마가 ETF도 있습니다. 우선주.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가 왜 매력이냐면 보통주와의 차이는 이익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권리, 자산, 그 회사를 청산하면 이제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 그 보통주랑 다 똑같아요. 유일하게 없는 것이 주총에서 내가 투표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선주는 보통주의 반에 거래돼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빼놓고 삼성전자는 보통주의 한 8, 90%에서 거래되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우선주가 있는 회사들은 거의 보통주의 반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현대차가 보통주가 20만 원인데 현대차는 그냥 우선주가 있고 2우선주 있고 3우선주가 있어요. 그러면 셋 다 주가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현대차를 실제 1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반값에 내가 사니까 배당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똑같거든요. 50원을 더 줍니다. 실제. 그러니까 뭐 거의 보통주랑 똑같으니까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이 3.5%면 내가 우선주로 사면 배당 수익률이 7%가 돼요. 그러면 일단 그것을 확보를 하죠. 물론 배당이라는 게 개런티가 안 돼 있지만 현대차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전기차나 제품의 모멘텀이 좋고 당분간은 뭐 몇 년 동안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최강자로 지금 군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6, 7%의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상승하니까 배당 플러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이 고평가된 주식보다는 LG전자 보통주가 더 저평가돼 있고 그것의 반값인 우선주를 사면 내가 LG화학은 퍼가 20배가 넘는데 LG화학 우선주는 퍼가 10배 정도밖에 안 되고 배당 수익률이 2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똑같이 보통주와 모든 권리가 같은데 반값에 사고 배당 수익률은 2배인 우선주를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선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선주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높습니다. 현대차는 우선주, 2우선주가 외국인 지분율이 한 60, 70%쯤 되죠. 삼성전자도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사는 게 더 좋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선주가 상당히 큰 테마고 보통주와의 갭이 점차 줄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성장을 요즘 별로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 성장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주주로서 총 받는 수익률 중에 배당이 점점 중요해지면 배당 많이 주는 데가 우선주니까. 그게 한 테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데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식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 빼면 연 3, 4%밖에 수익을 못 가져줬으면 주가 상승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괜찮아서 KTNG 같이 독과점이거나 그 캐시플로우를 많이 창출해서 이게 뭐 상당 부분을 그 배당을 주는 거니까 상당히 그 건실한 비즈니스 모델, 현금 흐름이 양호한 되니까 뭐 KTNG도 성장이 못해서 재미없다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5% 배당 수익률을 항상 주고 앞으로도 그런 건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은행주들이 성장
시장은 별로 없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적게는 7%, 많게는 10%까지 돼요. 지방은행들. 그래서 이제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데 주목하고, 이건 국내 얘기고, 미국 같은 데는 배당 수익률이 한국보다는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배당 나누기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KT&G나 코카콜라 이런 그 경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종목들은 한 3%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주고, 더 장점은 이런 기업들은 과거 50년 동안 매년 배당 금액이 증가했어요. 매년 증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면 이런 데 비즈니스는 꾸준히 성장을 하니까, 급성장을 안 하고, 그러면서 배당을 꾸준히 줘야 된다는 것을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지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철학, 주주우대 철학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가령 배당 포함해서 연 10% 정도 수익을 내면 상당히 훌륭한데, 한국에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KT&G 같이 한 5% 배당 수익률을 받거나, 아니면 현대차 우선주 같이 한 7%를 받으면 이미 많이 확보가 되니까 기업이익이나 주가가 좀 덜 올라도 나는 10%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항상 내가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봐서 앞으로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별로 안 지고 배당하고 주가 상승을 통해서 한 10%, 15%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되게. 국내에서는 이제 좀 배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거나 아니면 배당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기업이나 그런 업종들을 이제 더 선호하시는 편이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배당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높여나가는, 그래도 돈을 여전히 계속 잘 벌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당 귀족주 이런 그렇죠. 회사들을, 배당 귀족주 25년 동안 매년 배당을 올린 데를 배당 귀족주라고 그러고, 이제 50년 동안 계속 올린 데 배당 황제주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당 황제주도 꽤 많죠. P&G 같은데, 워마트, 펩시, 코카콜라 이런 데도 시총이 한 300조씩 되는 데들이 그런 데고, 거기는 경기 영향도 별로 안 받고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퍼가 높아요. 25배씩 되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주가는 조금씩 꾸준히 상승을 할 거고, 이제 배당을 계속 받고 배당이 유지가 될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고배당주나 우선주 같은 경우는 혹시 그래도 개인이 좀 생각해볼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니까, 현대차도 경기 관련 주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LG화학도, 삼성전자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IT 업종, 화학 업종, 배터리 업종이니까 다 비즈니스 리스크는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주를 사든 우선주를 사든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그 리스크는 상당히 있는 거. 한국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되게 많은 산업에 포진한 기업들이 우리의 대표 산업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나의 엔트리 포인트, 나의 매입 단가가 보통주의 반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 리스크는 훨씬 적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웬만한 기업을 진짜 싸게 사는 것보다 끝내주는 진짜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그것을 오래 들고 있어서 복리의 효과를 인조이하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최고의 기업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지금 우선주가 보통주의 반값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실제로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한국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배우자는 조금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우선주 얘기를 많이 하고,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우선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또 꽤 많이 사시고 매달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라는 게 또 계속 오르기도 하지만 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배당 수익률이 5에서 10%를 내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훌륭하죠. 마음이 편하죠. 네. 요즘은 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우선주나 이런 것들 하면 이제 거래량이 늘 고질적인 문제로 좀 많이 꼽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어떤가요? 사실 우선주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론 하는 분들은 하겠지만 비교적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막상 투자에 있어서 꼼꼼하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제와 투자에 관해서 꼼꼼하게 안 따져봐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현대차 보통주를 20만 원에 사는 거랑 현대차 2우선주를 98,000원에 사면 내가 퍼 기준으로 얼마에 사고 나의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손으로 계산해 보면 당연히 우선주를 살 텐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기업을 추천을 하지 보통주 우선주를 가령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런 건 영업하는 세일즈맨들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외국 투자가들은 우선주를 좋아해요. 왜냐면 권리의 차이가 거의 없고, 한국같이 지배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의결권이 큰 의미가 없는데, 의결권이 내가 없는데
반값에 그 기업을 살 수 있는데 이익에 대한 배당의 권리가 다 똑같고 배당은 오히려 50원을 더 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고 꼭 우선주가 아니어도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은행, 뭐 리스크는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한 7, 8%에서 한 1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뭐 상당히 괜찮죠.